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주범입니다. 자, 이번 ERP 인사 1급 문제 25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급은 2024년도 11월 달에 처음 업로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8번까지 문제는 무난하게 설명을 했는데 19번부터 25번까지는 좀 실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사 1급을 실기만 올릴 거고요. 이론은 추후 계획을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사 1급은 이론 쪽에는 에드윌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 쪽은 제 걸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그래서 ERP 인사 1급도 여러분들께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은 ERP 인사 2급하고 조금 문제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A형 기준을 봤을 때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 사실 ERP 인사 2급하고 사실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4에서부터 6번까지는 이제 기초정보 입력.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인사 이제 기초 해가지고 정보. 근데 기초정보보다는 이제 약간 좀 환경 설정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이제 15번, 그러니까 18번까지. 그러니까 ERP 인사 2급은 이제 근태관리,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 급여 입력, 그 다음에 현황 신고까지가 해서 11번부터 20번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르게 근태, 급여, 일용, 현황 조회를 이렇게 이제 복합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A형이라도 ERP 인사 1급은 인사 2급하고 똑같이 문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부터 25번까지는 이제 퇴직, 그 다음에 원천, 그 다음에 등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형과 C형과 D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번호가 랜덤으로 출제되니 꼭 반드시 키워드를 잘 보시고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5번까지 한 파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업장입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고,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시스템 관리에서 보고요. 시스템 관리는 ERP 인사 2급과 똑같이 회사 등록 정보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으므로 어디로 보면 돼요? 맞습니다. 사업장 등록으로 해서 자, 클릭합니다. 자, 현재 지금 4개의 본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은 해당 본점이며 대표자는 한국민이고 개업 연월일은 2000년 3월 20일이다. 자, 볼까요? 대표자명은 한국민입니다. 그리고 개업 연월일은 2000년 3월 20일.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000번 인사 1급 인천 지점의 사업장의 종목은 스포츠이며 관할 세무서는 인천이다. 인천이라고 돼 있고요. 보면은 사업장 종목은 스포츠이고 관할 세무서는 인천 세무서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인사 1급 부산 지점 사업장의 주 업종 코드는 정보통신업이며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시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아마 3번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느낌이, 왜냐면은 부산 지점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 관련 사항이 보면은 정보통신업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 뒤에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 시 회사 인사 이제 해가지고 종사업장 포함하여 신고한다라고 돼 있죠. 본래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해요.
가능한 얘기가 돼요. 근데 이때까지 문제를 봤을 때 사업자 단위과세인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사업장 등록에서 클릭해도 종사업장이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주사업장 등록을 했는데 부산지점이 또 주사업장으로 또 돼 있네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회사 본사 쪽에는 인천 강원 쪽으로 해서 사업자 단위과세가 묶여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근데 부산지점 뭐예요? 종사업장이에요? 아니죠. 부산지점은 지금 주사업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업자 단위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인사 1급 강원지점 사업장의 지방세 신고지는 춘천시청이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신고시 반기로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뭐 강원지점은 여기 이제 지방세 신고시가 이제 춘천시청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기본 등록사항에 보시면은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 구분을 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으로 인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기초 부서 정보입니다. 자, 이 문제가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은 부서가 키워드죠. 어디에요? 맞습니다. 부서 등록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도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인사 1급 인천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 중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2개다. 지금 뭐 이렇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적으면은 그냥 보겠는데 좀 원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업장을 인천지점만 보겠습니다. 그럼 조회 키 누르면 돼요. 자, 인천지점은 지금 부서가 해산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부가 없어졌고 영업부가 지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는 생산부하고 자재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현재 지금 속한 부서는 2개니까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 중 현재 사용하지 않은 부서는 4개입니다. 자, 볼까요? 전체 사업장을 해서 다시 조회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부문 코드가 관리 부문만 일단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관리 부문을 볼 때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관리 부문을 지금 봤을 때 현재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부서가 4개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는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4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3개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인사부와 영업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부서다. 자, 인사부하고 영업부가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총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인사부, 영업부, 그 다음에 관리부, 그 다음에 영업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사부와 영업부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인사부가 지금 안 쓰여 있는 것도 맞고 영업부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에서는 지금 인사부, 영업부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사부하고 영업부가 없다. 그 총무부가 다 커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인사부가 없다는 거는 인사부란다. 영업부가 없다는 거는 지금 부산지점에 영업 부분이 지금 있어요. 아마 여기서
뭐 지금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인사 1급 강원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사업장을 강원지점만 일단 돌릴게요. 자, 다 사용 중이에요? 그렇죠. 해산된 기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사용 중이다 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3번입니다. 강의서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시스템 관리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한 문제가 좀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환경 설정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쯤으로 해서 인사급여 관리 쪽 기초 환경 설정으로 시작하고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인사급여 설정 기준, 즉 환경 설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 설정이냐라고 봤을 때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이냐 아니면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냐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는 인사급여 설정 기준이라고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름이 거의 유사한 인사급여 환경 설정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요. 뭐 ERP 인사 2급 할 때 많이들 보셨겠지만 자, 볼게요. 자, 1번.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20일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퇴사자라고 돼 있죠? 자, 퇴사자 지금 여기 보면은 급여 계산을 봤을 때 월 1로 돼 있는 조건은 맞아요. 그래서 월 1에 대한 조건은 맞는데 며칠 기준이에요? 그렇죠. 25일 기준인 거죠. 20일 아니니까 며칠? 25일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준 자체가 20일이 아니고 20일은 입사자 급여 계산의 20일인 거고 퇴사자 급여 계산은 25일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사회보험 정산 코드로는 어떠한 코드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험 정산 코드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직계 항목에 아마 보시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산 코드가 있죠. 코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없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직계 코드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생산지 비과세 적용할 직종은 생산지 환경지 기술직이 등록되어 있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생산지 환경직 기술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만 봐서는 지금 비과세 적용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것보다는 자, 인사 기초 코드 등록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 생산지 비과세를 적용할 직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사항그룹 G로 자 선택해 줍니다. 직종이라고 하면은 여기인데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월이수 산정, 원천세 급여 개가 해가지고 비과세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코드 설정에서는 이제 직종으로 돼 있어도 여기가 비과세인지 아닌지까지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산직을 비과세 적용할 때는 직종으로 생산직 여기죠. 그다음에 환경직, 그 다음에 기술직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비고 자체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이라고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틀린 건 1번이기 때문에 굳이 3번으로 체크할 이유는 없어져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시 자, 4번입니다.
회사의 월 일수 산정 기준에 따라 2025년 1월 근태 기준 일수는 30일로 산정한다. 뭐 한 달 정상일이 이렇게 이제 30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본래는 근데 저도 좀 약간 억지라 좀 얘기를 하겠지만 월 일수 산정 기준의 1월 근태 기속 기준은 일수 30일이 아니죠. 1월은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31일이죠. 그런데도 답은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고 30일로 맞춰라 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4월달 거도 30일이고 5월달 거는 31일이라면서 인사 2급에는 30일로 해놨더니 틀렸다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 달 정상일로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은 맞는 걸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당이사는 2025년도 1월 대리 직급의 호봉 아래 보기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대리 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했을 때 4호봉 기준의 호봉합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키워드 어디예요? 맞습니다. 호봉이죠. 호봉이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호봉 테이블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호봉 테이블 등록에 900번 대리로 자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호봉 이력이 밑에 있는데 2022년도 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보면은 금액이 조금 이제 올라갔다. 처음에 90만 원이었다. 2010년도에 200만 원까지 올려고 이제 금액이 좀 천천히 올라가는 셈이 됐어요. 자, 연도는 2025년도 1월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괄 등록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2022년도 호봉을 그대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봉 복사를 통해서 대리 해가지고 2022년도 1월달 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22년도 1월달 거랑 복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죠. 복사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괄 등록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요. 이미 복사해가 쓰는 거니까. 여기에서 일괄 인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급 얼마? 4.5%. 쿠포수당 얼마? 2% 이렇게 되고, 그럼 정률 적용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괄 인상 클릭해서 연장수당에 5,000원 이렇게 해서 정액 적용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급이 이제 4.5%만큼 올라간 거고,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급보수당은 2%만큼 올라간 셈이 되고, 연장수당은 5,000원씩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문제 요청 사항에 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2902-289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당이사의 2024년도 12월 기속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급상여 지급일자 요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나올 거예요. 급여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문제 똑같은 이름 있죠. 뭐예요? 지급일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자, 언제냐면은 2024년도 12월달 기속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상여 지급 시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생산직,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자, 보면은 상여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1월 10일자에 지금 상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은 생산직, 기술직, 근로자에서만 지금 상여를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밑에 클릭하면은 밑에 생산직, 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사무직은 사람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생산직, 기술직만 상여를 주는 거 됐어요. 아니, 사무직, 기술에 사람이 아니냐고요, 사무직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주려면 다 주지 그냥. 자, 2번입니다. 급여의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에 반영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대상자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메뉴에서 직접 대상을 선정 진행하여 추가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거든요. 직종 및 급여 형태별.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번에 대한 얘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 맞는지 틀린지까지는 저도 직접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영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대상자로 돼 있죠. 사무직, 사무직 생산직, 그 다음에 환경직, 연구직, 기술직 5가지 직종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똑같이 등록을 했을 때, 자 2024년 10월 31일로 해서 그냥 동시로 그냥 하겠습니다. 동시. 그 다음에 0번을 하고 급여 구분을 이렇게 이제 급여로 해가지고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12월 25일 거는 모든 대상자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12월 30일에는 일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00지점, 사무직, 월급 이렇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명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명단이 없는 사람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보셔도 돼요. 자, 날짜는 2024년도 12월 달 거예요. 자, 지급일은 3번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조회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정을 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7명이죠. 근데 본래 줘야 될 설정이 이미 된 사항의 지급일에 대해서는 조회를 눌렀을 때 23명이 나오는 거죠. 왜냐? 그 사무직부터 환경직, 기술직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 있는 사람들만. 근데 추가 선정이 돼야 안 돼요?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돼야 안 돼요? 추가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 다음 3번.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의 상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녹음하는 도중에 멈춰져가지고 일단 상여를 제가 넣었는 상태였는데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삭제를 하려니까 이게 동시인 경우에는 지급 일자에서만 삭제를 해야 돼가지고 지급 일자 자체를 다 삭제해버리면은 그 여러분들 뒤에 있는 퇴직금까지 다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금액으로 설정해 놓은 거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상태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설정만 하면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상여 지급 시 퇴사자의 경우 근무 일수에 상관없이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리라고 돼 있는 이 상여에서 이제 입사자에서는 월 1로 하고 퇴사자는 일 기준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퇴사자인 경우에는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상여 지급 기간 내에 근무 일수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일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은 그러니까 무시를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입사자 상여는 20일 기준으로 20일 넘어가면은 월로 주고 20일 미만은 또 1로 준다 라는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6번입니다. 2025년도 기속 기준 급여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단, 지급, 공제 항목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지급 공제 항목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급여 구분은 급여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공제 구분은 지급으로 해서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위해서 마감 취소까지 누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P10 연장 근로수당은 직종이 생산직 사원에게만 10만원 지급한다. 자, 연장 근로수당 클릭할까요? 자, 여기에 생산직이죠. 금액 얼마? 10만원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P20 자격수당은 ERP 점거관리사 1급 자격 대상자에게는 5만원 지급한다. 자, P20 자격수당입니다. 보면은 ERP 점거관리사 1급인데 여기서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자, ITQ는 3만원, ERP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수당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이 9년 3개월이 대상자에게는 22만 5천원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3년치, 3년, 6년, 9년, 12년, 15년, 1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 이상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디에요? 이 구간인 거죠. 그래서 얼마? 22만 5천원을 지급한다. 맞아요?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P55 영업 촉진비는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에 속한 직원들에게 10만원 지급한다. 영업 촉진비. 자, 이렇게. 국내 영업부 10만원, 해외 영업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죠. 국내는 10만원, 해외는 1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6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당회사는 발령일자 2025년도 1월 31일자 날짜로 2025년도 1사분기 인사발령을 진행합니다. 2025년도 1월 31일 발령 호수의 발령 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발령 적용은 진행하지 않고 모든 정보는 현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 기준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것만 봐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7번 문제부터는 인사관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사관리 쪽에 보면은 키워드가 그 발령이라는 키워드예요. 발령일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자, 진급을 했다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럴 때 발령 인사 발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발령 사원별로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발령 호수를 제일 밑에 있는 거 1월 31일 모집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발령 대상자는 모두 4명이며 모든 대상자는 발령 일자 이후에 동일한 근무조에서 근무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현 정보, 발령 전 정보, 발령 후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4명인 거는 맞는데 안민산 3조에다가 이걸 의미하는구나. 맞네요. 그러면 발령 후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사실 왼쪽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현재 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발령 후 정보가 같은 조인지 아닌지가 확인해 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발음도 너무 헷갈리네요. 자, 1번은 이렇고 그 다음에 2번
해당 발령 전 장명훈 사원의 부서는 관리부였으며 발령 후 부서는 생산부로 변경된다. 자, 장명훈은 이제 관리부 쪽으로 해서 지금 했고요. 발령 후 정보는 지금 생산부로 변경이 돼 있다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안종만 사원은 이제 국내 영업부이며 발령 후 호봉은 7호봉으로 변경됩니다. 안정남이 7호봉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현재 부서는 국내 영업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령 호수는 7호봉으로 변경되었다. 근데 현 정보로 보면은 해외 영업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는 또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7호봉으로 변경된 거는 맞는데 이제 현재 부서로 봤을 때, 현 정보로 봤을 때는 해외 영업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부가 아닌 해외 영업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4번입니다. 해당 발령 후 유지원 사원의 부서 근무조 및 호봉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유지원 사원의 이제 부서 지금 보면은 현 정보가 관리부라고 치면은 국내 영업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근무조도 1조였다면은 3조로 바뀌는 거고, 다 바뀌죠 어차피. 그 A가 9호봉이었으면은 10호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어 안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변경인 거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처럼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당이사는 전체 사업장에 2025년도 임직원 연양 강화 교육을 교육평가가 우수한 사원을 대상으로 포상 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래의 보기에 확인하여 대상자들의 총 지급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교육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육평가 쪽으로 해서 보면 되고요. 뭐 교육평가 여기도 봐도 되고 교육현황을 봐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오늘 키워드가 교육평가로 나와 있으므로 교육평가로 자 클릭하겠습니다. 교육명은 임직원 강화교육 급여 16번입니다. 여기입니다. 교육평가가 A등급은 15만원, B등급은 10만원입니다. 자, 교육평가가 A등급만 한번 체크해볼게요. A, 여기 A, 이렇게 4명이죠. 그래서 A등급은 4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등급은 하나, 둘, 셋. 3명이네. 합치면 얼마? 9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당이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만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지급한 총 특별 근속 수당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퇴사자 제외, 미만이 쓰는 올립니다. 모든 경력사항은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오래 근속한 고인물 분들만 내가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는 근속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근속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맞습니다. 근속연수 현황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이고요. 부서, 퇴사자 어떻게 돼야 돼요? 제외,
기준일은 언제예요? 적혀있죠. 기준일이 2024년 10월 31일자. 연수 기준은 미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고. 경력 포함해요? 경력 당연히 제외해야 되죠. 왜냐? 우리 회사에 오래 근속한 고인물들만 돈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이하, 15년에서 20년 미만, 그러면은 20년 이하, 그 다음에 20년 이상은 25년 이하,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번, 1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년 이하, 15년에서 20년 이하는 몇 명이냐면은 6명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25년 이하는 9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총 15명이죠. 자, 볼까요? 자, 10만원에 6명이니까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30만원에 90만원이니까 270만원이 돼요. 그럼 얼마예요? 6, 7, 13, 33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0번입니다. 강의서의 인사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인사 정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 그럼 어디에요? 맞습니다. 인사 정보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노이선 사원의 직급은 차장이며 급여 이체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이 문제 노이선을 자 클릭합니다. 5번에 있습니다. 자, 재직 정보를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재직 정보에다가 직급은 어디에 돼 있냐면은 차장으로 돼 있어요. 차장이고 급여 이체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돼 있답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급여 이체은행 어디? 국민은행으로 돼 있더라. 맞아요? 틀려요? 노이서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엄연의 사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지의 급여 입력 계산 메뉴에서 급여 계산 시 15,770원만큼 장기요양료가 공제된다. 자, 엄연에 한번 볼까요? 엄연에는 7번 라인에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노조에 가입돼 있냐라고 봤을 때 노조 가입 여부는 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건강보험이 지금 137,570원이 돼 있어요. 여기. 근데 장기 요양 보험이 지금 안 보이죠. 여기에 오른쪽 라인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장기 요양 보험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얼마? 15,770원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오진영 사원은 학자금 상환 대상자로 상환 통지액은 50만원이며 배우자 공제 적용받습니다. 오진영이 8번 라인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자금 상환 대상자 급여정보에서 보면은 다 있어요. 학자금요 얼마? 50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적용받는데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가 있죠. 20세 이하 2명이 있습니다. 오신영이 몇 년생이지? 근데 학자금 대출이 워낙 많으면은 상환기간이 길어지긴 한데 대학교 늦게 갔나봐요. 2004년도에 입사하다가 중도 퇴사가 2018년도에 해가지고 지금도 재직 중인데 20년 된 고인물인데 학자금 상환이 아직도 갖고 있다? 그렇죠. 대학교를 야간 대학교 다니면은 그 학자금 대출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이버 대학인 경우에는 또 학자금 대출이 또 가능해요. 제 와이프가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학자금 이제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서 나머지 대출을 받는데 대출 받을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최근에 대학교라든지 뭐 다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금 상환 여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배우자 공제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연입니다. 이자연 사원은 국외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책정된 임금의 연봉은 2,650만원이다. 이자연은 18번 라인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국외 소득이라고 돼 있을 때는 비해당으로 돼 있어요. 예, 국외에 대한 소득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틀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1번, 2번, 3번은 확실히 맞는 데에 비해 답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봉이다 클릭합니다. 컨트롤 F3번 눌러줍니다. 자, 암호에 엔터 칩니다. 자, 연봉 얼마예요? 3,235만 700원입니다. 2,650만원짜리는 아마 처음 입사할 때 아마 금액일 거예요. 맞네. 처음 입사할 때 금액 2017년도에 그대로 2021년도에 연봉 600만원 올렸네요. 예, 그래서 올려달라 해서 올렸긴 한데 올리지 않으면 다 퇴사할게요 라고 협박을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6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다 라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당에서는 2025년도 1월 기속 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이서윤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합니다. 이서윤 사원의 휴직 내역을 아래와 같이 등록한 뒤에 지급 대상자에게 급여를 계산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ERP 인사 2급에도 출제된 바가 있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 이서윤이라는 분이 지금 휴직을 신청을 했어요. 휴직 신청하면은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급여가 안 나와요, 사실. 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오는 셈이 되고.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입력을 실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ERP 인사 2급에도 나왔던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사관리에서 이서윤에 대한 휴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정보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름은 이서윤 15번 라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여정보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자, 제시정보에 자 클릭을 해서 여기에 그 휴직기간을 여기에 자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 적혀 있습니다. 시작일 2025년 1월 1일, 종료일 1월 17일, 복직일 1월 17일, 휴직 사유가 병가예요. 200번. 몸이 아팠죠. 휴직을 80%. 퇴직기간 적용 함. 왜냐면은 무급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무급이라 함이 되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제 시급,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휴직 지급률을 80% 했을 때 월 금액의 80%만큼 적용이 될 거예요. 17일 동안. 근데 뭐 근무 일수니까 월급제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있는지 한번 집계를 해보면은 월급이 348만 1,666원인데 1급을 따지면 돼요. 1급을 따졌을 때 이게 이제 17일 정도 가량 계산하면은 주휴수당 포함 안 하고요. 주휴수당 포함이겠죠, 이게. 19793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똑 떨어지진 않을 거고 아마 이렇게 될 예정이고, 그 플러스 나머지 18일부터 31일까지는 나머지 월급만큼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곱하기 0.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0% 했을 때 1578 348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16,055에서 1월 31일까지 했을 때 대략 한 14일 정도 계속하면 1624770 아마 320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 예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348만 1천원이 다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급여 관리에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1월 달 거고요. 지급일은 1월 25일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름이 이자연으로 돼 있는 이름, 이서윤이죠. 이서윤의 이름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기본급을 잘 보셔야 돼요. 기본급이 아까 대략 320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올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자 클릭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서윤님께 아까 봤을 때 본래 연봉이 340원, 월급이 340만원 정도 가량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상을 했을 때 제가 대략 한 320만원 정도 될 거라 예상을 했었죠. 했는데 실제 얼마예요? 3099809. 그래서 아까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80% 적용한 금액이고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정상가로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했다. 이렇게 또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금액은 휴직을 신청을 해서 80%니까 원래 연봉이 340 얼마였거든요. 이 금액에서 미만으로 떨어뜨리면은 난 설정이 잘 돼 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요청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급여 계산을 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전체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세 총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과세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60, 603, 190원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당회사는 2025년도 1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의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직접 추가하여 급여 계산을 진행한 뒤 확인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자, 특별 급여 일자 기간이 있고요. 이 문제는 아까 위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특별급여를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025년도 1월달 거고요. 아까 1월달 거를 했어요. 11번 문제. 이건 중복에 나오진 않을 거고 그 밑에 칸에 하시면은 지급 일자를 2025년 1월 31일자 동시에요, 분리에요? 분리로 적용해 주면 돼요. 직전급여 및 형태별이고요. 급여 구분은 특별급여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사업장은 인사 1급 회사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직종 및 급여 형태입니다. 이 많은 거를 60 몇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월복사는 어차피 안 먹혀요. 그러니까 변경도 안 되고. 그래서 일괄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60 몇 개를 다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무직 전체, 생산직 전체, 항해 전체, 연구역 기술 전체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사업장을 본사 거 빼고 넣어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봐요. 나옵니다. 이렇게 60개 다 나오네. 오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이거를 친다는 거는 인사 2급 때는 가능한데 인사 1급 때는 이렇게 치면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가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025년도 1월
그 다음에 지급일은 두 번째 특별급여 사업장을 해서 조회키 눌러줍니다. 자, 그럼 7명밖에 안 나와요. 우리 7명 때문에 이거 60개를 그러니까 손으로 넣기는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해가 여기서 똑같이 11번 문제와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급여 계산 클릭해서 계산 눌러가 이렇게 하면은 특별급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옴으로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해당 지급일자, 지급인원은 직종별로 다른 특별급여를 지급받았고 과세 금액은 2,430만 5,520원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한 사람 물어보면은 특별 이름이 있고요. 전체를 물어보면은 전체를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얼마? 2,430만 5,520원. 1번에 대한 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지급일자, 지급인원은 모두 7명이며 장기요양보험료 총 합계금액은 11만 5,140원이다. 자, 볼까요? 자, 이거를 화면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분리를 해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건강보험료 밑에 보면은 오른쪽 14만 1,070원이라고 되어 있죠.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른쪽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렇게 되고 7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오진영에 대한 얘기예요. 오진영 사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264만 6,630원이며 고용보험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 보면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260만원 아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차인 지급에 2646-630이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없어요. 네,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고진수 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81만 9,260원이며 소득세는 2만 260원 공제되었다. 자, 보면은 고진수라고 되어 있죠. 249만 1,420원. 근데 이거는 차인 지급액이고 지급 총액을 이제 보는 거죠. 지급된 금액, 이거는 회사에서 주는 금액이고 소득세는 2만 260원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실지급액이고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소득세는 2만 26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 2024년도 12월 기속에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현황 조회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문제의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체한 급상여. 여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여는 제가 넣은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무급자 제외, 사업장은 본사 빼고 전부 다. 자, 1번. 해당 조회 조건의 대상자 중 급여 이체 대상의 이름과 예금조명의 다른 사원이 존재한다. 자, 12월 기속이 2024년도 거고, 보면은, 여기가 달라요. 고진수, 김순자. 여기 다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해당 지급일자의 계좌로 급여 이체받는 인원은 총 6명이며, 총 이체 금액은 26868,840원이다. 자, 여기가 현금이에요. 현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로 이체받는 분들은 6명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얼마예요? 26868,84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국민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인원은 2명이며 총 이체 금액은 9174920이다. 여기죠. 국민은행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오진영 사원에게 이체된 금액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원에게 지급 금액보다 적다. 라고 되어 있죠. 김성실이 3486450이고 오진영이 3869620원이 돼요. 그러면은 오진영하고 김성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더 커요? 오진영 금액이 더 크죠. 그럼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고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나온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당회사는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해 2024년도 4분기에 속한 그 지급 내역 중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 직종별로 집계하여 금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역을 확인하고 직종과 항목별 금액이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항목별 금액 요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종별이라는 부분이 니콜 항목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다.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 연월일은 4분기이기 때문에 2024년도 4분기는 10에서 12월이 돼요. 그래서 직급 구분은 급여, 사업장은 본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계 구분은 직종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1번 사무직 가족수당 42만원. 자, 여기 있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 2번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60만원. 연장근로수당 60만원. 맞죠? 자, 그 다음 3번 연구직 고용보험 104,730원. 여기 보면 고용보험 어디에요? 여기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기술직 차인지급액 10572,810 맞습니까?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틀린 내용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직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5번입니다. 당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의 기준을 토대로 2024년 12월 기속 급여 구분 고진수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 최저 임금 C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최정이 아니고 최정입니다. 자, 이 문제의 첫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사원 등록에서 일단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근태관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인사관리 쪽에서 보시면은 인사정보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고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 단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재직 정보를 자 클릭합니다. 자, 아니다 다시 급여 정보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연봉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F3번 눌러줍니다. 일단 시급이 얼마냐면은 14,973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14,973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근태관리 근태결과 입력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아마 이름이 고진수라고 딱 체크될 수 있도록 딱 구분해 놨을 거예요. 2024년도 12월달 기속입니다. 여기 있죠, 고진수.
자, 이거를 모아줍니다. 지금 고진수에 대해서 지금 입력해 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지가 좋대 이런 건 없어요. 또 예전에 지가 좋대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이거 지가 좋대를 다 빼버렸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무 일수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보면은 평일 연장 근무와 토일 정상 근무 시간이에요. 평일 연장 그 다음에 토일 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일 연장은 6시간 15분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환산하면은 6.2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일 정상은 5시간 45분이니까 5.75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분의 1쿼터 식으로 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분마다 0.25, 0.5, 0.75, 1 이렇게. 그래서 15분이니까 0.25가 나오고 45분이니까 0.7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 주면은 둘 다 더해요. 일단은 6.25 더하기 5.75 그러면 12 곱하기 2 곱하기 14973 얼마냐면은 359352입니다. 2인데 절사에서 35935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일 심야 근무 시간 2시간 반. 그 다음에 토일 연장 근무 시간 이거는 2.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2시간 반이면은 2.5 더하기 2 해주면 돼요. 4.5 곱하기 2.5 곱하기 14973 얼마냐면은 168446 168440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59350 더하기 168440 얼마냐 527790 이렇게 됩니다. 둘 다 합치면은 자, 정답 나오죠?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는 일부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간은 1시간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헷갈리는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트 16번부터 25번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1급은 두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